오늘은 뮤지엄 패스로 갈 수 있는 루브르 박물관, 오랑주리 미술관과 개선문 옥상에 올라가는 일정이지요. 아침에 일어나 호텔 창밖을 보니 하늘이 흐리고 곧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박물관으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서던 중 갑자기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썼지만 옷과 신발이 모두 젖었고 오전 10시로 예약을 했는데도 긴 대기줄이 있어서 시작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세계 3대 박물관이고 고대 유물부터 1800년대 유물까지 225개의 방에 40만여 점의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2세기에 지어진 궁전이었는데 16세기에 프랑스와 1세가 미술관으로 개조했습니다. 원래 궁전이었던 루브르는 건물 자체로도 고풍스럽고 멋진 데다가 규모도 엄청나서 하루 종일 봐도 다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관람을 시작하기 전에 꼭 봐야 되는 작품과 유물을 정하고 안내 지도에서 동선을 확인하고 관람을 해야 됩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가장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밀로의 비너스, 사모트라케의 승리의 날개, 미켈란젤로의 죽어가는 노예,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다비드의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 앵글리의 목욕하는 여인, 루벤스의 마리드 메디치 연작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큰 전시실이 작아 보일 정도로 관람객들로 가득해서 뒤에 서서 기다리면서 조금씩 앞으로 가다 보면 드디어 모나리자를 영접하게 됩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작은 작품이었지만 다빈치 작품에서만 볼 수 있는 특유의 신비감이 감도는 걸작이었습니다. 다비드의 나폴레옹 대관식은 작품이 크고 작품에 있는 나폴레옹과 아내 조세핀과 가족과 하객 모두 실제 얼굴을 그렸고 표정까지 알아볼 정도로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대단한 작품이었습니다. 사모트라케의 니케는 고대 그리스 대표적인 조각상인데 니케는 그리스 신화에서 승리를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기원전 190년에 로도스가 시리아와의 해전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모트라케 섬에 세운 조각상이라고 합니다. 니케 여신이 전쟁에 나가는 배의 앞쪽에 거대한 양쪽 날개를 펄럭이며 내려서는 순간에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니케 여신의 옷자락이 흩날리고 있는 모습을 역동적이면서도 아름답게 조각한 걸작이죠. 니케상을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전시되어 있고 아래쪽에서 감상하면 더욱 압도되는 느낌이 듭니다. 밀로의 비너스는 사랑과 미의 여신인 비너스 아프로디테를 표현한 조각상인데 밀로 섬에서 발견한 비너스상이라 밀로의 비너스로 불립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장 이상적인 미라고 생각했던 활등신의 완벽하게 균형 잡힌 몸매의 여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His crown, Louis XVI as well, and Napoleon. After that, Napoleon used it to decorate the sword. 오전 내내 루브르를 돌아보고 점심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루브르 지하 1층에 있는 푸드코트에서 태국 음식으로 가볍게 먹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나와 길 건너편에 있는 팔레 로얄에 갔습니다. 팔레 로얄은 17세기에 궁전으로 사용하다가 현재는 고급진 아케이드와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중정에는 다니엘 비랑의 줄무늬 기둥 작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둥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으면 인생샷 건지는 곳으로 유명한데 비가 오고 해서 사진이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을 나와 오랑주리 미술관으로 가는데 2024년 파리 올림픽 성화가 타오르고 있어서 기분 좋게 봤습니다. 오랑주리 미술관은 클로드 모네의 수련 연작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미술관입니다. 미술관 건물을 모네의 대형 수련 연작을 전시하기 위해서 건축한 곳으로 전시장 천장에 창문을 만들어 자연광이 전시장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자연스러운 햇빛과 함께 수련을 감상하도록 만든 미술관이죠. 모네의 수련 연작은 실제로 보니 색감이 정말 아름다웠고 연못 무리에 아른거리는 나뭇잎과 연꽃의 모습이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색감으로 표현된 수련을 보면서
빛을 그리려고 했던 인상파의 대가 모네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유럽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작품을 봤는데 모네의 수련을 직접 감상하면서 느꼈던 충격과 감동은 최고였습니다. 모네의 수련 현장은 꼭 눈으로 직관하셔야 됩니다. 사진과 영상으로는 온전히 다 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파리에 가신다면 오랑지 유리 미술관은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랑주리를 나와 지하철을 타고 개선문에 갔습니다. 개선문은 1806년에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건축했고 12개의 도로가 방사선으로 뻗어있는 드골 광장 중앙에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개선문은 크기도 크지만 전체적인 조형미가 뛰어나서 웅장해 보이고 아름다웠습니다. 뮤지엄 패스로 개선문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개선문 위에 올라가면 방사선으로 뻗은 도로와 에펠탑과 몽마르트 세네강과 루브르 등 파리의 멋진 뷰를 360도 돌아가며 볼 수 있습니다. 이 멋진 뷰를 보려면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저는 괜찮은데 아내는 무릎이 아플까봐 방설했는데 무릎 보호대를 하고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힘들지 않았고 무사히 개선문에 올라왔습니다. 시니어분들도 제 아내처럼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부딪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오늘 그래도 큰일을 했네. 대선까지 올라가. 저녁은 어제 프랑스 요리의 진수를 맛봤던 르 파리파리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어제 점심 코스가 30유로인 줄 알고 먹었다가 140유로 나와서 황당했지만 음식 맛에 만족하기도 했고, 그리고 구글맵 후기에 더 포크라는 어플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망설임 없이 사전 예약을 했습니다. 야, 대선 너무 쑥스러운데? 이걸로 파내는 건가 봐. 저희는 프랑스에 왔으니 달팽이 요리는 먹어봐야 될 것 같아서 달팽이 요리하고 대구 요리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나 어찌 해야지 몰라. 날라가구만. 진짜 처음 해보는 거야. 난 못할 것 같다. 손으로 잡. 안에다 꽉 찌는 거 아니야? 잡아야 돼. 아니 그냥 덮여 돌려가면서 빼야 돼. 나왔어. 손으로 해서 나왔어. 납조름해. 납조름은 그리고 빵하고 같이 먹어요. 이 안에서 숟갈 듬뿍 들어있어. 역시 어제처럼 음식 맛은 퀄리티가 높아서 흡족한 저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계산서를 보니 50% 할인이 적용된 가격이 눈에 띄었습니다. 유럽 여행 중 레스토랑 가실 때 더 포크 어플을 이용해서 예약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숙소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하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내일은 오르세 미술관과 생샤펠 성당 그리고 퐁피두 센터를 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